네, 지금부터 정영환 교수 입국 불허 항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출판기념 작년의 실행위원인 성호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영환 교수 본인이 이제 입국을 못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신 정영승 변호사님이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꼭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유쾌하고 또 발전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항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의 발간으로 시작된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비극적 역사와 마주하고 그 청산의 과제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계와 그리고 연구자들의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고 그중에서 일본에서 역사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영환 교수님이 드디어 그간의 모든 노고를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한국에도 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한 반갑게 맞이해야 될 역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한국의 독자들이 만나서 토론해야 될 이 소중한 기회를 단지 조선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한국에 위험할 수 있다는 외교부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그 입국이 불허되어 이제 그 첫 모임을 항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다시 한번 이 기자회견의 배경으로 깔린 남북의 분단의 문제 그리고 청산되지 않은 친일 과제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저자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저자하고 동영상을 통한 만남과 그리고 이 항의 기자회견의 뜻을 모아주시는 여러 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토론이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풀어야 되는 그 과제의 생산적인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영환 교수 초청 출판 강연회 및 입국 불허까지의 정의 설명에 대해서 리츠메이탄 대학 코리아 연구센터의 서승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승입니다. 오늘의 저의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한 잔짜리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6시부터 정영환 교수의 책의 출판 기념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3월 달에 일본의 동경에 있는 세월이 서점에서 나온 책을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 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판역사선이라는 책은 일본군의 선노예로서 그 고초를 겪은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일제 애국한 일본군의 동지이자 애인이기도 했다는 등으로 왜곡 비판 묘사한 박유하 씨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유하 씨가 재판을 갖다가 받고 여론이 많이 비둔됐습니다만 그 박유하 씨가 이렇게 왜곡 비방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전면적인 체계적인 비판의 책이 바로 정영환 교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책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갖고 동시에 정영환 교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푸른 역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출판 기념회를 갖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박유하 씨의 제국의 위안부, 기타 책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사료 비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과학적인 기본적인 방법을 갖다가 존재하지 않는 소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어판, 박유하 씨 책의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에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등, 그리고 거기 제시된 역사관도 한국 쪽도 잘못이 있으니까 한국 쪽에서 일본 사람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다가서야 된다는 등의 취지, 즉 말하자면은 일본의 언론 그리고 학계 정치계에서 철자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책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까지 상당히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환 교수의 책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인 비판의 책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출판 기념 강연에 출석하기 위해서 정영환 교수는 6월 8일 학교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14일에 동경에 있는 한국 연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28일 날에 10시 반에 불어 통보를 받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경하고 6월 21일에 외무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갖다 제출하고 또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심재공 위원장 앞으로 역시 청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불허가 됐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음에 반노자 교수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의 소명을 내고 이미 항의 소명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그 입국 불허 결정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인권규약, 비규약에 자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규약의 전체적인 견해를 이유로 기본권 제한 금지를 한다는 조항에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조선족 일본에 있는 지금 약 한 3만여 명 되겠습니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부모님들의 손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륜사 그리고 또 집안의 중요한 일 그리고 친족 방문 등등 모든 것을 갖다 금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사는 매우 비인도적이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술 문화 교류 협력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조선족을 갖다 일률적으로 친북 그리고 친조천연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상 정영환 교수가 입국을 불허된 그런 경위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박노자 선생님께서 정영환 교수 입국 불허에 대한 항의 성명을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노자 블라디미르 티코노브입니다. 저 하나의 설명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배포되어 있으니 제가 이를 낭독하지는 않고 여러분들께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자료 하나의 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메이지 가쿠인 전영환 부교수님의 입국 불허 결정에 대해서 하나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는 전영환 교수님께도 해당이 되지만 방금 소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소위 조선족 제1조선인 전원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의 기본 인권으로서 누구나 자국, 모국, 본국에 돌아갈 권리, 소위 귀환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서 및 시민적 및 전체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미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약을 한국 정부도 비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적을 채택하지 않은 사실상 무국적인 조선족 제1조선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모국 내지 자국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에 올 기본적인 인도적 권리, 인권이 있으며 이를 유린하는 한국 정부에 엄중한해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영환 교수님을 위시한 모든 조선족 제1동포에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전영환 교수님은 조선족 동포이자 학자이며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당연히 그 연구 대상이자 또 많은 연구 동료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 입국하여 동료들과 교류하고 자료 수집하고 연구 활동을 벌일 연구자로서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은 저도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학 연구자입니다만 최근 반세기 넘은 세계 해외 한국학의 역사를 통틀어 생각해봐도 한국, 대한민국과 수교한 나라에서 거주하는 해외 한국학자가 대한민국에 입국 거부당한 경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와 같은 조사를 조선족 제1조선인인 전영환 교수님에게 적용시켰습니다만 여태까지 유신 정권 때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을 연구한 사람이 그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국 거부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초사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학술하는 연구하는 사람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하고 엄중히 항의합니다. 이 항의 설명서에 서명한 사람은 방금 소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명을 넘어 600명에 임박하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인사들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본에서 거주하고 한국인 일본인을 위시하여 또는 구미권의 학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호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또는 유럽, 예컨대 이태리나 영국, 그리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한국학 또는 인접 정권의 학자들이 동참하여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법학대 김창록 선생님께서 입국 불허에 대한 법적인 논평이 있겠습니다. 예, 경북대학교의 김창록입니다.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정강훈 교수의 입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 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 말씀이기 이전에 2009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정영환 교수가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 대해서 2009년 서울행정법원은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0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만 세계건설원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고법에서 그 거부 처분의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을 때 주된 이유로 제시한 것은 국가안보상의 위협입니다. 국가안보상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영환 교수는 2차례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학술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것이 국가안보상의 위협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는 정영환 교수가 한일 관계에 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 내용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국적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적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서 내린 결론은 한국 민족인 대한인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자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환 교수는 제 결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이 항의 성명서에 잠재적 한국 국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법에 따를 때 정영환 교수에 대해서는 조선적 조선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 법원은 판단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국적이라고 하는 지위, 특수한 지위를 선택한 분들의 그 선택은 존중이 돼야 되고 그 의미는 매우 크고 매우 복합적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법학자로서 한국에서 한국의 법률가들이 판단을 할 때는 한국 민족인 대한인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자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원이 최종적으로 그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내렸던 그 판단이야말로 정확한 판단이고 적절한 판단이고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출판 기념회다. 그 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출판 기념회다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처분은 매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예를 들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일인데요. 좀 열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래로 닫힌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으기보다는 배척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국 거부에 대한 정영환 선생님 본인이 입장 표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환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메이지학院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번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0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조선인 3세입니다. 제 할아버님께서 경상남도 고성에 태어나시고 193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저도 당연히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포함한 그 제일동포들 중에서 그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1947년에 일본 정부가 이 제일조선인들 그쪽 등록을 했을 때에 그냥 아직 출신지로서 그 정부 수립 이전에 출신지로서의 조선이란 표기를 지시를 했을 뿐 그냥 그 조선이란 표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그 조선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에서 제 입국에 대해서 불허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이 수십 년간 우리 해외 동포 특히 제일 동포들이 그 분단 상황 속에서 이동권 특히 모국 고국을 왕래하는 자유를 침해당해왔던 역사를 극복하지 않고 다시 이 피해를 확장시키고 그래서 그 분단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 제일 동포의 삶을 규정하는 그런 만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당연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에 항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그 입국의 목적에 대해서 입국 시도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제일조선인의 역사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래서 고급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녔고 대학 합부 시기, 그래서 대학원 이후는 일본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주 역사학, 대학원 이후는 역사학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주된 연구 대상은 제일조선인 역사고 특히 해방 직후 1945년부터 50년대까지의 연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한국에 입국할 목적은 박유학 교수가 내신 제국의 위안부란 책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을 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한 것입니다. 원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안 해왔던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거는 지금 제 입국이 거부가 된 이유의 하나인 이 분단 상황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제일조선인이 생기게 된 이유의 하나인 일제 식민지 지배의 청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잘못된 화해 담론도 그렇고 지금은 외교적으로도 잘못된 방식으로 이를 화해하려고 하는 담론이 일본에서 유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박유학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였습니다. 역사를 연구를 하고 식민지 지배 그리고 분단 상황의 극복을 지향하면서 한문 연구를 하는 저로서 이 제국의 위안부란 책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반복론사의 오류도 그렇고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기존의 연구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신 할머니들의 증언 그리고 다른 여러 사료들을 비춰봐도 정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일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조작된 위안부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념적으로 제가 그냥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학 교수가 제시하신 이미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배워온 그리고 연구를 해온 역사 연구의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 성과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이 근거를 따져보고 제가 보기에 그 주장의 옳고 그름 이전에 그 논증 방식이나 그래서 방법에 그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오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어느 의미에서는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발신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런 방법론상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 언론계 학계에서는 이 재규의 위안부란 책에 대해서 이 책 자체의 책이 갖고 있는 그 가치하고는 걸맞지 않는 높은 평가를 주어왔던 거죠. 왜 이런 높은 평가가 재규의 위안부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왔는지, 일본 사회가 왜 재규의 위안부가 제공한 위안부 이미지에 대해서 그 호감을 갖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이번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규의 위안부에 대한 하나는 비판적 검토, 그리고 일본 사회가 왜 이 재규의 위안부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담론 수준 그리고 사상사적인 검토가 내 목적이었고, 당연히 이거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무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제 책을 가지고 독자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물론 제가 주장을 했던 그 책에서 말을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저는 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다면은 대화도 가능하고, 혹시 제 해석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입국도 못하고 그런 대화도 못하면은 이런 한문적인 대화 자체가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선족의 입국 불허 조치는 단 제 정영환이란 나 개인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지금 3만 명 있는 조선족 동포들은 그간 쭉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정권 시기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만은 2009년 이후 고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왜 조선족을 유지하느냐, 이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는 다양할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 그래서 양심, 신조, 사상 이런 이유에 의해서 조선족을 유지하든 자신들의 고국인 나라를 방문하는데 사상 검증 비슷한 신원 조회 혹은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이 동포들의 입국을 막는 게 과연 허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동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우리 제일 동포들은 이 반세기 동안 해방 이후에도 생긴 분단 상황 속에서 분단이 있었기에 조선반도에 들어갈 자유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을 극복을 해서 일제 식민 잔재를 극복을 한다는 게 우리 조선민족의 역사가 이산의 역사인 것을 비춰보면은 이 이산 상황 속에서 재외 동포의 삶이나 경험을 자신의 정권이나 정치적인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입국이나 이동을 막아온 역사를 반성을 해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을 하는 것이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입국 불허 조치의 문제점은 한문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이런 점도 그렇고 동시에 우리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온 정의롭지 않는 그런 불미스러운 이동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이산산환 이동권에 대한 침해를 다시 이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극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호 조치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영환 교수 입국 불허 항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저기 발언하시는 질문하시는 기자님은 소속하고 이름하고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지금 딱히 정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출판 기념 강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꾸렸는데 그리고 입국 거부 당했기 때문에 오늘 국고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이고 계획이 없습니다만 일단 항의 서명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되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에 실행위원 중심으로 협의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오늘 이야기가 나왔듯이 학문의 자유 그리고 사상 양심 신조의 자유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과 관한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제1통법 조선족의 문제 이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문제를 극복하는 남북의 화해 협력 통일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현재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매우 유감한 것은 한국에서는 중국 조선족은 마음대로 입국할 수 있는데 일본 조선족은 왜 안 되냐 하는 것을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까 김찬록 교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같은 민족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더욱더 열리고 진화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소속 밝혀주십시오. 잠깐. 네, 2009년에 행정소송 제기하셨을 때 고법에서는 이제 안보 위협 때문에 이제 입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보 위협이 됐다라고 판결하면은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했을 건지 한번 좀. 네. 이치가 판타시다. 예, 2009년 소송이 2009년에 시작이 됐고 자기 소개하고 자기 소속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킨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대표입니다. 저희는 99년 전부터 이 조선족 제1동포
자유학내 캠페인을 쭉 해왔는데, 그러니까 기자분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2009년 소송이 시작이 됐고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다시 또 최종 이렇게 패소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도 12월 10일 날 최종 패소를 한 거고,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 사법 체계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라든지 새로 이 건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때 당시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그 여권법상 사실은 그 남북교류 협력법하고 여권법상 그 관련된 조항은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은 굉장히 너무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하고 뭐 국적 전환 요구를 하고 이런 주일영사관에서 행태에 대해서 고발 형태의 소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법원에서는 이거를 과거 군사동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판결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일색으로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판결문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보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약 한 이후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약 2만 몇 명, 2만 4천 명 정도가 조선족 제일동포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입국이 제한되고 거부되고 한 사례는 2009년 8년 지나서 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당시 9년 10년 저희가 마지막 데이터를 추적할 때 보면은 신청을 했는데 거의 한 건도 이렇게 입국이 거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세히 그 데이터조차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기자분들께서 한번 좀 추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질문. 조금은 거기 또 하고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는지 이거는 검증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출봉과 초남한사 사건, 5.24 처치와 제일동포 조선족의 입국 금지 문제는 상당히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대북 포복 차원에서 제일동포까지 덤으로 그 입국을 갖다가 시키지 않는 이러한 조치로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포츠, 문화, 그리고 교육에 관한 교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묘, 자기들의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장례식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불어를 갖다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함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또 보복 조치에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제일동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왜 그걸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5.24 조치 자체가 자순자박적인 자충수로 남북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남북 관계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정영환 교수께도 직접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 프레시안의 이대희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정영환 교수님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라는 책이 일본에서 나오고 간략적으로나마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평가 있었는지를 좀 듣고 싶고, 제가 역시 교수님처럼 이제 조선적 3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그 2008년인가 그 일본의 한 진보적인 출판사에서 그 아마 김광상 씨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 내 우경화를 비판하시면서 우익 쪽 칼럼니스트를 진보적인 자신의 출판사에 계속 이제 글을 게재하는 걸 비판하시는 글을 쓰셨다가 노조로부터도 아마 그 이지메 당한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본 내에서 이런 우경화가 그 조선적 동포들에게도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분의 그 후 일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영환 선생님 직접 대답을 해주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일본에서의 반향인데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그 비판이나 논평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구지나 잡지는 허위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잘 들립니까? 제 소리 들리면? 예. 그 허위적인 것밖에 없어서 그 제가 그 몇 편 논문도 썼고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오니까 일단 일본 카츠에서 먼저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문제 어떤 비판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은 홋카이도 비롯해서 오사카, 도쿄, 히로시마 이런데 전국 강연을 갔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그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제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히 들으신 분들은 받아들이고 그 중요한 지적이라는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문이나 아직 학술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평은 안 나와 있는데 신문이나 그런 청합 잡지 수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국의 위안부의 의원단 비슷한 격이기 때문에 아직 비판도 포함해서 서평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8년에 김관산 씨 논문도 이번에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생각을 할 때는 참 중요한 문제이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제국의 위안부가 사태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냥 이전까지 포스파나 우파가 추진해왔던 의경화뿐이 아니고 좌파나 리베랄의 의경화 문제를 생각을 안 하면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경화는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은 일단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80년대까지의 전후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진보, 일본식으로 말하면 혁신이나 일본 좌파 세력은 헌법의 구조를 실현을 하고 그래서 전쟁 책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단은 하고 있었고 미일 안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전하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갖는 정당은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10년대 이후에 완전히 이게 망가지고 전후 혁신 세력의 천양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전야 현상의 큰 하나의 쟁점이 위안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1990년대 중반에 무라야마 정권이 근민기금을 제시한 것도 이런 전후 혁신 세력의 전야 현상의 하나의 큰 계기랄까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김관산 씨의 논문은 사토 마사르 현상 비판이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이와나미 서점이나 리베랄 차파로 불리고 있었던 출판사나 언론계가 오히려 헌법 개정을 주장을 하는 논객을 채용을 함으로써 좀 이게 자체가 하나의 전향 현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던 거죠. 그분은 지금도 이와나미에서 어렵게 일하시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된 내용하고 제가 이번에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비판을 그러니까 그냥 책에 대한 비판 말고 이 책을 높게 평가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한 것도 같은 맥락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파적인 역사인식을 제국의 위안부가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제국의 위안부 출판을 했던 것이 아사히였고 그래서 오히려 버스파, 여미울이나 산케에는 그렇게 크게는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제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두 건의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어떻습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한 말씀 하시는 선생님 안 계시면 네. 업무 문제에 대해서 얘기 해도 되나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예, 정영환 선생님? 네네. 네, 한 말씀 하실 거예요? 그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나왔잖아요. 국가안보 위협 문제. 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기자님 질문하셨는데 2009년 입국 거부를 당해서 201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피고 즉 영사 측이 제가 1999년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이죠. 19살 때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방문을 했고 그래서 2006년에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에 반국가 단체랑 회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문제 삼았어요. 근데 2006년 그러니까 그 2005년 6년에 들어갈 때는 2006년에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불리는 그 단체는 한동련이고 한동련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여권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제일동포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고 이것 자체가 회합이라면은 다가 국가안보사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사 측이 거론을 한 내가 국가안보사 위협이 되고 간첩 활동을 하는 개연성이 높다는 그런 주장의 근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조선족이 별로 완전히 북도 남도 아닌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제일동포들 역사는 한국 근내하고는 좀 다르고 나도 전령계 조선학교 다녔고 지금도 그 민족교육의 권리나 재입국 문제에 관해서는 전령계의 인권단체에 관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국가안보상 위협이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입장이나 특히 우리 제일동포들이 살아온 경험을 부정을 안 하면 한국에 입국 못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냥 어느 그쪽도 안 가고 있는 무고한 yan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제일동포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좀 겸손하게 이해를 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국 권리 문제는 그냥 내가 어느 그 책을 쓰거나 어떤 연구를 해서 그 혜택으로서 입국을 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권리 문제로서 다루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고 제가 한번 독고 한마디 하자. 독고. 예. 대덕공. 질문 먼저 받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언론 민플러스의 권미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국의 위안부가 가지는 한일 역사 왜곡의 우려의 문제가 있고 또 조선적 그 입국 거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국의 변호인 박유아에게 묻다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해외 동포와 또 우리나라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많은 학자들이 같이 그 박유아 씨에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었던 책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한번 연대해서 이번 문제를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조선적 문제까지 해서 한번 같이 큰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선족 제일동포인 경우는 한국 정부도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정부 발표는 아니지만 법무부 국적 실무를 다룬 사람들도 조선족 제일동포 한국 국적자 맞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북에서도 조선족 제일동포인 경우는 63년도 북국적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 다른 나라 국적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북의 해외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북에서도 국적자죠. 그러니까 남과 북의 공이 사실 유엔에 동시 가입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중 국적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석범 선생 같은 경우도 뭐 준통일 국적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조선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입국을 거부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실에도 맞지도 않고 도대체 뭘 지향하는 정부인지 국가인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박유하 문제 뭐 물론 빠져 있지만은 지금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국 언론들이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형사재판도 지금 뭐 7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고 또 일본 기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박유하에 질문을 하고 박유하는 또 자기 논리를 전개를 하고 형사재판도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 미칠 파장들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좀 관심을 지금 갖지 않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민형사상 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가 앞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또 새로운 뭐 어떤 방향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게 좀 아쉽고 많은 오신 기자분들한테도 그런 점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느끼시고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일제의 한반도 강점에 따른 문제라는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덧붙여진 것도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국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만 실은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그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대해서도 저로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입니다만 아까 어느 기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2010년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그것을 뒤집었지요. 위법이 아니다라고 뒤집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국가안보상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그 판결문을 읽으면서 매우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그 한국 대사관 영사부가 한 그 발급 처분, 발급 거부 처분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존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거나 아니면 남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일탈 남용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을 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영원 교수가 책임을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책임을 완전히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국적법상으로는 조선족 제일 한국인 조선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당신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유는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거부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으로 명백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구나라고 그것이 확인이 될 수준이 되어야지 그 거부 처분이라는 것이 적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 조선족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아니고 2009년의 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가장 밑바닥에는 국가가 무엇인가,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만 이 판결은 그 점에서도 문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정영환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3만 명 이상의 제일
조선족 제일 조선인들이